네, 안녕하세요. 퍼시 수학학원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진광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부터 비롯해서 난이도, 이런 총평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최근에 시험을 마친 진광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인데 좀 공부할 겸 같이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먼 훗날에,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에 이제 고1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난이도에 대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진광고 중간고사는 의미가 좀 커요. 그래요. 의미가 크다. 단순히 어렵다 이런 얘기 떠나서 의미가 크다는 얘기 좀 하고 싶어.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진광고 1학기 시험을 생각해 볼까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었어요. 특히 중간고사가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 기말고사도 조금 더 어렵게 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게라는 기준이 뭐냐,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 시중에 있는 교과서에서 이제 자주 다루는 대표 유형들,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아주 각별히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험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 시험이 어려웠을 거고, 반면에 어떤 학생들이 이 시험이 쉬웠을 것인가를 좀 얘기해 줄게. 자, 잘 들어요. 난이도에 대해서 얘들아, 단순히 그냥 쉽다 어렵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 방금 말했듯 어떤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에게는 쉬웠고 어려웠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수학 공부를 조금 안 좋게 하는 친구들이랄까? 등급이 이제 3, 4등급 이하로 보통 나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니?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 원의 방정식부터 해서 명제까지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했어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푸는 문제집, 교과서 문제를 닥치는 대로 막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닥치는 대로 푼다라는 의미가 뭐냐, 문제만 꾸역꾸역 많이 풀고 좀 복습을 좀 게을리했던 친구들은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냐, 풀이가 전체적으로 길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한두 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었고, 물론 엄청 어려운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제법 긴 풀이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마냥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해서 이런 시험을 잘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진짜 실력을 만들면요, 첫 번째, 복습을 되게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서 복습이란 거는 내가 지금까지 500문제 정도를 풀었다면 그 500문제를 정말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이게 어떤 원리가 이용되었고 그래서 어떤 식의 풀이가 적용이 돼야 되고를 전부 다 습득이 돼 있는 상태, 이거를 진짜 복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이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다음 모의고사 문제까지 제외할까요? 해서는 어지간한 시중에 있는 교재,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다 보기 쉬운 문제들이었다. 자가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곧 풀이할 12번 문제라든가 분명히 한 번 이상을 봤을 텐데,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이거를 그냥 부랴부랴 풀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나? 밀도 있게 오답풀이를 하고 그렇진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수학이 많이 안 나왔어요. 수상의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그지? 선생님도 보고 좀 놀랐는데, 심지어 좀 고난이도다 싶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상이었을 정도로 수상의 문제가 지배적이었는데, 자, 그래, 오답풀이 하고 복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 하나 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요. 선생님이 잔소리 하는 거지 또. 제발. 어떤 단원에, 어떤 유형을 풀 때, 물론 너희 이제 학생마다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 그건 내가 존중해. 하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지조는 있는 거예요. 그래요. 최소한의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 원의 방정식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원과 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보조선조차 긋지 않고,
아니면은 대칭이동 문제가 나왔어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뭐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도형조차, 좌표 평면조차 그리지 않고 삼각형조차 그리지 않고 예, 대칭이동하는 그 과정도 제대로 그려놓지 않고 발만 동동 굴러놓고 시간을 좀 허비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결국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밀도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 앞으로 시험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린 쉬운 것만, 시험만 잘 보는 그런 학생이 되면 그 학생은 가짜 상위권이 되겠지. 알겠죠? 서론이 좀 길었네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진짜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제한 시간 안에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평소에 교과서든 시중에 있는 문제제비는 밀도 있게, 원의 방정식 문제는 보조선도 척척 그어가면서, 좌표 평면 문제는 말 그대로 좌표를 그려가지고 도형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 오케이? 집합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필요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명제는 진리 집합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정석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밀도 있게 풀고 오답풀이까지 꼼꼼히 하시는 그런 습관이 들여졌으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할 텐데요. 풀 문제는 총 3문제, 12번, 17번, 18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합명제 통틀어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지 않았나? 자, 200미만 자연수 중에서 11의 배수가 아니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빠르게 파악해야겠지? 이 문제 유형은 뭐예요? 철저하게 원소의 개수 아닙니까? 원소의 개수 연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세팅 먼저 해주셔야겠지? 어때요? 자, 200 미만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적어볼까요? 전체 집합을 200 미만이니까 뭐 199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봐. 11의 배수가 아니면서 이거가 아니냐, 아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 11의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11의 배수라는 집합을 A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집합을 B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좀 써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까? 그러니까 뭐 11, 22, 33 쭉쭉쭉 해가지고 200보다 작은 숫자가 총 몇 개 있느냐라는 질문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뭐 나눠보면 되지 않나? 199를 11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11, 89 해서 이게 몇 개야? 11, 8? 이렇게 들어가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11 곱하기 18까지가 다 된다는 거지? 그 숫자까지 적어볼까요? 18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럼 8, 1, 198까지가 딱 들어가나 봐. 198까지 이렇게 198까지. 그래서 방금 곱하기 18까지였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집합이 조금 까다로웠나? B집합은 뭐예요? 5로 나누었을 때 2가 아닌 자연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A집합이었죠. 자, 그럼 B집합은 어때요? 이것이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2부터 세야 됩니다. 그치? 7부터 세는 거 아니에요? 해서 2, 7, 12 해가 쭉쭉 간다는 거지? 야, 이거 언제 다 세? 잘 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은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전부 다 5x 플러스 2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것들 중에서 20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해서 이거 넘겨가지고 부등식 해주시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숫자가 아마 39까지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 자연수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39. 몇몇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 어때요? 해서 x에 실제로 39 대입해 주시면은 몇 나오냐? 39 곱하기 5 9, 45 해가지고 5, 35, 190 535 그래서 197까지 197까지가 되겠다. 근데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그치? 지금 이게 39일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x에 0, 1, 2 해서 39를 대입할 때까지가 가능한 거니까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40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0개.
자, 그 다음 봐봐요. 사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이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닌 거니까 얘도 아니고 그 와중에 이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 맞지? 우린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여집합이죠?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라는 거지? 결국 뭐예요? 세팅을 좀 마저 해줘야 되겠네? A 구했고 N, B 구했으니까 N, A 그 집합 B까지 좀 구해주셔야 되겠어. 좀 짧게 적을게. 이렇게 해서 방금 잘못 적었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A 합집합 B 여집합이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 좀 오래 걸린 친구도 있었는데 솔직히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뭘 세야 돼요? 11의 배수이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를 지금 그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구하는 과정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일일이 써가면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잘 봐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의 숫자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끝이 2로 끝나거나 7로 끝난 숫자들 아니야? 그러면 이 11의 배수들 중에서 2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7로 끝나는 숫자들을 일일이 세는 거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해볼까? 몇 개 안 되거든. 바로 22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쭉쭉쭉 가서 7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이 조금 어렵겠어. 그 다음에 세 자리 중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을 구하는 게 좀 만만치 않겠네요. 조금 더 구해보시면 132도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132. 그러다가 하나가 더 나온 게 187까지 이렇게 될 것 같네. 이렇게. 오케이? 이것들 중에서 끝자리가 2나 7로 끝나는 것들을 모아봤다고요? 얘 말고는 더 없을 것 같죠?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4개가 됩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됐지? 어때? 이거랑 이거 아니까 NA 합집합 B를 바로 구할 수 있겠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서 58에다가 빼주면 54 이렇게 되겠지? 그치? 해서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 빼주시면 답은 2번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원소의 개수 문제구나. 세팅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시작해 주시고,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개수 구하는 거 있죠? A 집합이나 B의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구하는 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12번 문제였고, 그 다음 풀 문제가 17번, 그리고 18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에서 수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었어. 그나마 이거 문제 하나였는데,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 2개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바로 17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7번 문제 바로 시작하죠. 이번 9월 모의고사 이제 출제 문제가 되겠죠? 미리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다고 예고가 됐었을 거고, 그쪽에 선생님이 이제 뭐 개인 수업 시간에는 이 문제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딱 나오게 됐네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기억.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만약에 원C의 중심의 x좌표가 2라면, 그러니까 얘가 2라면, 이렇게. 2라면, 이 기울기는 3분의 4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이 좌표를 주어주는 순간 기초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자, 봐봐요. 여기가 2,1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 원의 접선이야. 접선이 나오는 순간 빠르게 판단해야 되겠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그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원점 0,0으로부터 어떤 원의 근 접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얘를 mx-y는 0이고 이 접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2,1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씩 풀어주시면은 m은 0 또는 3분의 4 이렇게 나와서 기억은 맞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지. 자, 미음부터가 좀 중요했지. 잘 봐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좌표를 몰라. 그래서 a,1로 안 보이나? 여기를 이렇게 a,1로 표현하자고요. 자, 그랬을 때 ROPNRB가 648이라면 니은입니다.
이 삼각형 ROP의 넓이가 648이라면 원C의 중심의 좌표는 8,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만약에 적어볼까요? 리아 삼각형 ROP 이거의 넓이가 64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 핵심을 얘기해 줄게요. 그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되겠지? 자, 미리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니은하고 디귿을 끝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풀이해 주진 않을 거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 위주로 해 줄 거고요. 그거 이용해서 직접 답을 확인하시는 건 여러분이 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만약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진다면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건데, 자, 차근차근 보자고. 여기 A, 1로 놨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할 때, 여기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아래 좌표를 A로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쩌고저쩌고 A야. 뭐 예를 들어서 0,2A야. 그러면 A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은 넓이 몇이다 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A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건 아까 기억에서 설명했었죠? 그런 시퀀스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녀석의 R 좌표의 점 아래 Y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여기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럼 우리 이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뭡니까? 첫 번째, A, 0을 지난다는 거 하나 알아요. 그렇다면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를 어디서 찾지? 빠르게 보시면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는 알 겁니다. 원 외부의 점에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보조선 긋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지금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O에서 여기 원의 중심까지의 기울기가 A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맞지? 좀 빨랐나요? 응.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A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직선 PR이죠? PR의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되겠니? Y는 마이너스 A 괄호 X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점 아래 좌표, 즉 X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절편은 Y절편이죠. 미안해요. Y절편은 0,A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0,A제곱 이렇게. 맞지? 따라서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넓이가 648이래요. A 곱하기 A제곱 곱하기 2분의 1은 648이다. 이거 정리해 주셔서 A 구하시고, 맞지? 그 A를 통해서 이 반지름 몇이냐는 아까 기억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 이 원점을 지나는 Y는 MX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M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니은이랑 디귿 전부 다 시퀀스가 똑같겠죠? 넓이가 648이라면 그럼 디귿은 32라면 해가지고 A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리다까지 어쩌지 나왔는데 막 시간 없어 죽겠는데 디귿에서 막 17분의 45 이거 푼 친구들은 알죠? 시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왔을 텐데 하다가 아이씨 설마 답이 기억이겠어 하고 기억 디귿을 찍은 친구가 많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좀 아깝네. 디귿이 틀리기 때문에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17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대망의 18번 문제 하나 남겨놓고 있네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 문제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 난이도도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전체적으로 문제풀이가 되게 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했을 텐데 이 문제를 부랴부랴 풀어낸 친구가 와, 전교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 이따면 진짜 대단한 친구인 것 같고.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풀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잘 해주셔야 돼.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 A는 B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B-A는 A보다 작다?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세 개 원 쭈르륵 알려줬습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 원을 그리잖아요? 그럼 주어진 C1, C2, C3가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단계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볼까요? C1, 0,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A. 그럼 여기 A입니다. 0,A. 이렇게 해서 원 그려주시고, 그 다음은 0,B를 중심으로. 그럼 B가 더 크지? 그치? 근데 잘 봐. 잘 봐. 그러면 0,B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B-A잖아. 근데 이게 A야. 이게 B야. 그럼 B-A 이만큼이 딱 반지름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원이랑 이렇게 접한 형태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도 잘 봐요. 세 번째 원은 0,B-A. 한 이쯤 될 겁니다.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B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B만큼 더하면 2B-A 되는 거 맞지? 근데 어때? 그 2B-A가 어디 있겠어요? 이 두 번째 원에서 여기 점이 어때요? B에서 반지름 A만큼 미안해요. 반지름 B-A만큼 더한 거죠? 그럼 2B-A 좌표가 똑같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C1, C2, C3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로 그리고 나서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만만치 않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볼까? y는 4분의 3x라는 직선이랑 C1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3, 4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합시다. 까지 나와 있네요. 이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 흰색으로 할게. 직선을 좀 많이 그릴 거라서. 자, 보시면 y는 4분의 3x. 그럼 대충 한 이렇게 생겼겠지. y는 4분의 3x. 했을 때 C1이랑 만나는 점. 여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해서 여기를 점 P라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 P에서 이제 C2에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근데, 자, 뭐가 어때요?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상황이지? 근데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 어디냐면은, 자, C2에 그은 접선을 L1, L2라고 하는데, 여기 밑줄 쳐봐요. 직선 L1은 Y축의 평행. 여기에서 이렇게 쫙쫙 그을 건데, Y축의 평행한 녀석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게 이게 평행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거.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미안해. 이렇게 Y축으로 평행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를 L1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그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오늘 왜 이러지? 미안해요. 너무 접하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자, 미안해요. 이렇게 접선에 그은 거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그림이 좀 덕지덕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얘가 L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각각의 점을 또 여기를 또 이제 Q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기 접점. 여기 점을 Q라고 하고 삼각형 PQR의 넓이 최대가 540이다. 와, 어렵다. 자,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뭐 넓이가 540이다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뭐예요? 일단 점 P 아니야? 점 P가 뭔데? 1C1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랑 Y는 4분의 3X와의 교점인 거 맞죠?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나? 네. 저기 C1에 대입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16분의 9X제곱은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25X제곱은 A제곱이 되고요. 그러면은 X제곱은 25분의 16 A제곱이 돼서 X는 풀마 5분의 4A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이거라는 건데 우리 3, 4분면에 있는 점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4A,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몇이냐? 마이너스 5분의 3A가 되겠어. 이렇게. 맞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해요. 잘 봐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L1에 집중해 봅시다. Y축에 이렇게 평행하게끔 접선이 그어졌다는 거야. 그럼 잘 봐요. X좌표를 그대로 따라 올라와서 여기 점이 찍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똑같이 마이너스 5분의 4A 콤마가 되죠?
그치? 그 다음 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여기다 접한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또르르 따라와가지고 어때요? y좌표가 여기랑 동일하지 않겠어요? 즉 y좌표는 b가 된다는 사실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하나 도출해줄 수 있겠는데 이 접선이 y축과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해서 덕분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a, b라는 걸 알았어요. 즉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편의상 좀 헷갈리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잠깐 점 A라고 해볼게요. 여기 점 A입니다. 자, 그러면 점 A를 이렇게 적을게. 점 A를 C2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25분의 16A 제곱. B 대입하면 0 되면서 는 B-A의 제곱이 됩니다. 25 곱해볼까요? 16의 A 제곱은 25 B-A 제곱이다. 이거 보이나? 보여요? 전개할 거야? 아니지. 양쪽 제곱근 제곱근 씌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빠르게 해볼까? 지금 B-A 양수가 A도 양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4A는요 5B-5A 이렇게 되겠다. 와, 엄청 귀중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되니? 이항하면은 9A는 5B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귀중할 것 같은데? 키핑을 좀 해놓자. 오케이. 좋아요. 이거 지울게요. 9A는 5B랑 같대. 그럼 어때? A랑 B에 관련된 식 하나 더 나오면 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문제가 A 플러스 B 구하라는 거지? 근데 지금 A랑 B랑 관련된 식을 하나 구했어. 그러면 A, B 어쩌고 저쩌고 는 몇이다라는 식 하나 더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 정보는 어디에서 캐치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 마지막 문장에 있는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이 540이다라는 거에서 도출을 해내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목표를 뭐라고 했었어? 삼각형 넓이 PQR. 근데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았어? 잠깐 봐봐. 원이 있고, 뭐 여기 안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요. 그리고 점 C를 이 원 위에 찍어가지고 삼각형 ABC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그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너무 많이 했지? 점 C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됐을 때, 수직일 때. 여기 위치할 때가 최대죠? 그리고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AB, 밑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건데 높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높이는 이 길이는 뭐야? 이 원의 반지름이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지금 PQ의 길이 뭐 아직 모른다 쳐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더하기 반지름, 그걸 높이로 해서 다시 이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540이 되는 건데 그 높이가 뭐라고요?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했을 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행위를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 PQ를 지나는 이 직선 있죠? 이 보라 색깔로 색칠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오케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만 그 D,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목표를 잡은 거야?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이 녀석의 기울기.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이 L2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봤는데 고민할 게 없지 않아? 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공교롭게도 17번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네요. 맞아요.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직선 L2는 여기 점을 지나고요. 기울기는 뭔지 모릅니다. M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이 직선으로부터 C2의 중심 어딥니까? 0,B까지지? 네. 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몇이랑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 B-A랑 같다. 이걸 통해서 M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엄청 쉽길다. 맞지? 계속 해볼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쩔 수 없어. 양쪽에 5를 좀 곱해볼까요?
OY는 OM 괄호 X 아직 분배 안 했어요. 5분의 4A 마이너스 3A. 그래서 OY는 OMX 플러스 4AM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이거 넘길까요? OMX 마이너스 OY OMX 마이너스 OY 이 플러스 이거는 0이라는 이 직선과 0,b까지의 거리. 아이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D는 어떻게 됩니까? 분수 열어주시고 좀 밑에다 그릴게요. 자 어떻게 되죠? 분수 열어주시고 루트 25m 제곱 더하기 25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b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5b 플러스. 자 벌써 포기하고 싶죠? 이게 실험가 쉽지? 어쩔 수 없어요. 이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 b-a랑 같아야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문제 풀이하다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봐봐요. 자 편의상 위엔 잠깐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지? 여기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봐봐. 이거 계산할 건데, 이거 이용하자, 이거. 9a는 5b랑 같다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요?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9a로 바꾸자. 마이너스 9a,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b가 5분의 9a잖아요? 5분의 9a에서 a 뺀 거잖아요? 그럼 5분의 4a로 바꾸자. 한결 편해졌어. 와, 대박. 왜? 오 이게 사라지죠? 지금 계속 계산이야. 그럼 양쪽에 분모 곱해주고 분자 정리해주시면 절대값 4am 마이너스 12a는 4a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양쪽에 4a 묶어주고 약분도 가능하지? 즉 절대값 m-3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와, m 구할 수 있나봐. 제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6m은 8이니까 m은 3분의 4입니다. 와, 너무 귀중한 정보예요. m은 3분의 4. 어디야? 귀중한 정보는 보라색으로 적을게. 이 직선, 이 L2의 직선은요 기울기가 3분의 4입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치? 근데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요. 자 봐요. 여기 지울게요. L2의 기울기까지 나왔어. 자 그러면 L2를 바로 표현이 가능하죠? L2는 바로 표현이 가능하죠? 해볼까요? 기울기 이거고 2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Y 는 왜 이런 데서 막히지? 박이 x 플러스 5분의 4a 마이너스 5분의 3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했더라를 잘 생각해. 정신 놓으면 안 돼. 우리가 왜 했지? 이 PQ 직선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려고 그랬지? 그치? 자, 난 여기까지만 설명해 줄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삼각형 PQR, 이 PQ를 밑변으로 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 R을 따로 꼭지점으로 해서 그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40이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니? 일단 밑변 PQ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해줄까요?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 했다가 높이를 구할 건데 그 높이가 언제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그거를 D1이라고 해볼까? 여기에서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C3 0,P 까지 그 거리 있지? 그 거리를 D1이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D1 에다가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B죠? 에다가 B 얘가 540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씩 세워주시잖아요. A 어쩌고 B 어쩌고씩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가 몇 나옵니다. 그거랑 이거 이용하시면 A랑 B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PQ의 길이에서도 막히면 안 되겠지? 여기 점 알고 여기 점을 잡고 또 구해. 선생님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자고. 어때? 이 원 외부에서 그은 두 접선이니까 이 두 개 길이는 같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PQ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Y좌표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B 플러스 5분의 3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와우. 그러면은 B가 5분의 9A였죠? 그럼 이거 해주면 몇이냐? 5분의 9A 플러스 5분의 3A니까 5분의 12A라 적을까? 5분의 12A. 그러면은 얘만 어찌어찌 정리해서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540이다 해주시면은 10 하나 더 나와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문제가 좀 길었죠? 선생님 또 그림을 좀 찌그러지게 그려가지고 미안해요. 정리 한번 해줄게요. 첫 번째, 이 상황을 그렸어야 돼요. 원 두 개 이렇게 원 상황을 그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결하면 솔직히 오래 걸리는 문제지 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 y는 4분의 3x라는 직선과의 교점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지?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 점에서부터 이 C2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있는데 첫 번째 접선은 y축의 평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었지? 마이너스 5분의 4a 콤마 이거 반지름해서 b 이렇게 됐겠죠? 그쵸? 그래서 이 원이 이 점을 지난더라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9a는 5b랑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 목적어 잡은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했는데 틀린 친구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지? 빠르게 판단해.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해야 돼. A랑 B에 대한 식을 두 개 구해야 돼. 그 중에 하나 구했어. 그럼 두 번째 식을 구해야 돼. 두 번째 식은 당연히 문제에서 힌트를 줬겠지? 그 힌트가 뭐였습니까? PQ를 밑변으로 하고 점 R까지 해가지고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이 540이다. 그치? 그 식을 도출해내야 돼. 그러려면 이 직선, PQ를 지나는 직선과 C3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았어야 됐지? 즉, 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n짜리인 직선이 0,b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를 통해서 n이 3분의 4인 것도 나왔고 해서 이 L2라는 직선이 어찌어찌 표현이 돼요. 그치? 그래서 그 직선으로부터 이 직선으로부터 C3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더하기 C3의 반지름 B 더한 거를 높이로 가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540이다를 이용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와, 너무 어려웠어. 맞지? 자, 좋습니다. 이렇게 총 주요 문항 3개 총 풀이를 이렇게 맞춰봤고요.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시험이 얼마나 많아?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고2, 고3까지 이제 나아가서 볼 시험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쉬운 시험만 있진 않을 거다.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 있겠지? 그렇기 위해서는 제발 뭐 선생님 학생은 당연하고 선생님 학생이 아니더라도 마냥 많은 문제 풀지 말고 문제 하나하나 풀더라도 제대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를 원리를 다 이용하면서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있을 정도로 오답풀이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어때요? 자세라고 할까? 문제 푸는 자세? 아무리 본인이 긴장하고 어려운 시험을 푼다 하더라도 평소에 연습했던 걸 발휘하셔야지. 이 문제도 어때요? 사실 순서대로 나아가는데 하나하나 너희가 모르는 게 없잖아. 접선을 구할 때 어떻게 하지?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구할 때 어떻게 하지? 현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하지? 여담으로 2번 문제를 되게 오래 걸린 친구들이 많아요. 2번 문제가 단순히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였는데 보조선 제대로 못 꺼서 틀린 친구도 많다고. 그런 것들 평소에 습관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아가면서 공부해 주시면은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로써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진광고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